이거는 아주 드물게 나오지만 나오면은 좀 센 그런 개념이고, 무조건 나온다고 하면, 운동량이 무조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영역입니다. 뭐예요? 충돌. 두 물체가 가다가 꽝 충돌을 하게 되면, 보세요? 네. 두 물체의 운동이 변하겠죠. 뭐 오른쪽 할 수도 있고 왼쪽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충돌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힘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가 힘이 발생을 합니다. 서로가 힘을 준다는 거죠. 그 말은 외력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운동이 일정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앞에까지 중력장 운동이나 어떤 운동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충돌하는 이 상태를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네. 충돌 전, 충돌 이후 하더라도 힘이 내력으로 작용하게 걔를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은 둘 사이에만 주고받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는 운동량이 보존이 안 되지만, 둘 다 묶어버리면은 외력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처음과 끝, 충돌 전, 충돌 후에서 운동량이 보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운동량 보존 가지고 충돌 이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충돌 나오면 거의 운동량 문제라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충돌에서도 간혹 가다가 에너지 보존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좀 이따가 충돌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반발 계수가 1인 케이스, 혹은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는 특수한 충돌에서만 이게 하나 더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고, 이거는 간혹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우세하고 이게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운동을 새롭게 정의한 거다. 이 정의를 얘기하는 거하고 문제풀이가 다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걸 문제를 푸는데 저런 정의 왜 할까를 보니까, 해놓으니까 힘이란 새로운 정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해보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보존되는 양이더라라는 특징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운동량과 관련된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당연히 네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복합 문제가 되겠죠. 처음에 중력장 운동 꽉 날리죠. 그럼 중력장 운동 충돌전입니다. 근데 위에서 둘이 충돌을 해요. 그럼 충돌 꽝 하면은 날아가는 그 속력이 새롭게 재편되겠죠. 그럼 그 다음 다시 중력장 운동입니다. 그래서 SVA 이 흐름으로 가다가 충돌 문제를 한번 바뀌고 다시 또 다른 SVAT 문제로 바뀐다. 그래서 그냥 일반 운동, 충돌, 일반 운동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내는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에서 나옵니다. 쉽게 나오면 요거, 그냥 또 특이하게 낸다면 이거, 보통은 운동량은 이런 문제, 좀 어렵게 낸다면은 그거하고 앞에서 배웠던 중력장 운동 이런 걸 합쳐서 복합 문제로 간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특이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문제에서 다른 문제들하고 다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나하나는 굉장히 쉬워요. 그죠? 자, 그럼 예제를 보면서 그 문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번 갑니다. 바로 갈게요. 예제 32번. 자, 이거는 첫 번째 얘기, 보존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문제 내놓은 겁니다. 처음, 항상 할 때는 충돌 상황을 염두에 둬야 돼요. 충돌이 있으면 충돌 전과 후가 있을 텐데, 충돌 전에 A가 오른쪽으로 2kg이 10m/s로 가고 B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났더만 이 A가 위쪽으로 2kg짜리가 위쪽으로 V1, 그 다음에 5kg짜리가 아래쪽으로 왼쪽 밑으로 V2로 움직이더라. 그죠? 근데 이때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요 사이의 관계가 세타1, 세타2로 돼 있는데 요 값을 준 거죠. 60도, 30도. 자, 그러면 충돌이 나왔기 때문에 충돌 상황을 풀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요 얘기 조금 설명할게요. 기본적으로 요 흐름에서 나오는데 어디 갔죠? 자, 힘이라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데, 외력이 없다면 운동량 변화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F가 빵, 어떤 개를 잘 둘러쳐가지고 외력이 없는 상태로 만들면 그때는 운동량의 변화도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변화를 얘기해 주려면 항상 개를 잘 둘러쳐가지고 충돌하는 물체를 다 포함하도록 개를 쳐서
각각의 물체의 운동량이 다 합쳐져서 0이 되도록 하면 이후에도 각각은 달라졌겠지만 전체 합은 일정하다라는 거죠. 내부자 거리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그러면 충돌의 케이스에는 두 가지 설정이 나오죠. 운동량 보존을 쓸 수가 있고 벡터입니다. 두 번째는 충돌의 종류가 나와요. 이게 충돌할 때 쇠와 쇠, 딱딱한 거 두 개 충돌하는 거하고 찰흙, 그것도 딱딱한 찰흙이 아니라 물렁한 찰흙 이렇게 해가지고 충돌할 때는 다르겠죠. 그래서 충돌하는 종류를 얘기해주는 값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E라고 쓰고 반발 계수라고 불러요. 반발 계수라고 하는데 E 뭐냐면 충돌 전, 충돌 이후의 운동 상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V죠. 그래서 V의 차이, 충돌 전. 차니까는 양수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차이. 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전 걸 그대로 보존하면 100% 보존하면 이게 1이겠죠. 그럼 그 보존이 최고고 아니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최소는 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 에너지도 보존될 때 그때를 우리는 완전 탄성 혹은 탄성 충돌이라 부르고 에너지도 보존된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면은 완전 비탄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고 그냥 대충 뭐 이런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요 절대값을 벗겨버리면은 1, 2, 1, 2. 당연히 처음에는 1이 빨랐다면 나중에 2가 빠르겠죠. 그래서 같은 거에서 같은 거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으면 한 번은 플러스면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 절대값을 풀면 V1 빼기 V2 분의 V2 빼기 V1으로 돼야 될 거예요. 양수가 되려면.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겁니다. 네. 흐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충돌의 상황이 되어 있고 충돌의 종류에 대한 얘기는 반발 계수를 줬다면 그걸 풀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주고 그냥 디테일을 다 줬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운동량 A, B니까 둘이 합쳐서 전 총합이 운동량 총합 후로 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때는 이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X, Y 이 차원에서 움직이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같다라고 해주면 돼요. 앞에서 벡터를 합성하고 뭐 이렇게 힘을 합성하고 할 때 X, Y 따로따로 해본 것처럼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2가 10으로 움직이고 5가 0으로 움직인 상태에서 여기는요 2가 V1에 코사인 60으로 움직이고 5가 V2에 코사인 30으로 움직인 거와 합한 게 같다. X방향의 총 운동량은 서로 일정하다. 그 다음에 Y방향은 2도 안 움직이고 5도 안 움직이는 상태니까 0은 2의 V1의 사인 60과 반대죠. 이걸 플러스 했으면 이걸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의 V2의 사인 30과 같다. 몇 차식입니까? 승이 없으니까 1차식. 근데 모르는 거 몇 개? V1, V2, V1, V2니까 2원 1차 연립방식 중2 때 배웁니다.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화살표 하나, 둘, 셋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리는 게 더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운동량 바로 씁니다. 얼마? 20. 그 다음에 얘들의 운동량 이쪽 방향으로 2V1. 여기가 얼마? 60도. 그럼 얘하고 합치라 했으니까 처음과 끝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죠. 그래서 5V2라고 하면 여기가 30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총합이 나중에 총합과 같다 하니까 딱 요 삼각형이 마무리가 딱 돼야 되겠죠. 닫혀야 됩니다. 그러면 60도, 30도, 중3 때 배웠던 삼각형, 내각의 합하면 90도. 그래서 직각삼각형. 그러면 이거 맞은편, 그 다음에 이거 맞은편이 1대 2대 루트 3이라는 삼각 함수도 아닌 삼각 B가 나오죠. 그럼 이 비율인데 20이니까 여기는 10이어야 되고 여기는 10 루트 3이어야 된다. 따라서 이 흐름에 의해서 V1은 5, V2는 얼마죠? 2 루트 3이 된다. 이건 연립방식 풀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바로 비례식으로 이꼴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충돌 전후에서 운동량 보존만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고 운동량 보존은 벡터라서 성분별로 할 수도 있고 벡터의 합으로 할 수 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힘의 벡터 성분, 그 다음에 운동량의 벡터 성분의 합 흐름으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죠? 자, 필기하시고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3번.